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가지런하게 정돈된 녹색의 실록이 빛나는 이곳은 아프리카 케냐의 케리초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리프트 밸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케냐 최고의 차 생산 지역입니다. 유니레버, 윌리엄슨 티, 핀레이스, 립튼 같은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여기서 생산한 차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 지배 시절 이 땅에서 강제로 쫓겨난 케냐인 후손들과 현지 활동가들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유럽 인권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정부가 식민 지배 희생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면서 이는 유럽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킵스 기수와 탈라이족을 대표하는 변호사 조엘 키무타의 보색은 영국이 오리처럼 몸을 물밑으로 숙여 잠수하면서 슬프게도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을 회피했다면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영국 정부를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19세기 후반부터 1962년까지 케냐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밸리에 거주하던 케냐인들은 20세기 초에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오늘날 리프트 밸리의 케리초 마을은 다국적 티 회사의 농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킵스 기수와 탈라이족은 예전에 유엔에도 이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특별조사 패널은 지난해 런던이 영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시대 학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케냐인들이 유엔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백인 정착민에게 양도된 것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을 유럽 인권법원에 가져간 케리초 카운티 지사 폴 챕쿠원이는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케냐인들이 합리적이고 품위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영국 정부는 아직 냉담하다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이들의 존엄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최근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의 광경입니다. 군중들이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알제리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옛 식민지인 알제리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예전처럼 싸게 공급받는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누가 와도 뻔했습니다. 알제리는 비록 프랑스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에너지 주권만큼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을 맞이하는 알제리인들은 그에게 꺼지라는 조롱과 함께 우리는 널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알제리 만세를 외쳤습니다. 무안을 당한 마크롱은 멋쩍은 듯 메르시 보크를 중얼거렸지만 보안 요원이 없었다면 돌이 날아올 기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전역에서 젤렌스키 지시에 따라 반격을 개시했지만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 전차 26대, 보병 전투차량 23대, 수호이-25 공격기 2대가 파괴됐고 560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여름 내내 헤르손에서 100만 대군을 동원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서구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일요일 대국민 연설에서 돈바스, 하리코프, 자포로제, 헤르손, 크리미아를 탈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안 린데 스웨덴 외교부장이 토로했습니다. 지난 7월 몇몇 스웨덴의 좌파 의원들이 터키 정부가 극도로 혐오하는 쿠르드 조직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6월 스웨덴은 터키 측과 팽팽한 협상을 벌여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겨우 얻어낸 바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에 도피하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엄하게 단속하고 극단 분자인 페툴라 굴렌 같은 이들의 신병을 터키에 인도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터키가 나토에서 비토를 행사하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안 린데 스웨덴 외교부장은 고틀랜드 섬에서 열리는 연례 정치 포럼인
알메달렌 위크 페스티벌에서 일부 스웨덴 의원들이 PKK 깃발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바람에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린데 장관은 스웨덴은 그런 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 원칙을 옹호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자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쿠르드 전사들을 터키에 송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이 73명의 추방을 약속했다면서 진짜 송환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스웨덴 법무부는 터키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수배자 1명을 보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보내지는 않은 상태로 터키의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평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의 평균적인 시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해체와 함께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산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상하 양원도 있고 선거도 있습니다. 삼권 분립도 존재합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는 물론 사유재산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일찍이 소비에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소비에트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뇌가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소련 시절은 불행한 역사로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도 나름 돈독합니다.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집트 원전공사도 러시아 국영기업 아톰스트로이 엑스포르트로부터 하청을 따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K원전의 쾌거라고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코미디는 한국에 하청을 준 러시아를 불량 국가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도 불량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보다 가까운 사우디의 건설 사업에 우리도 무슨 대박을 터뜨리겠다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아니더라도 그게 그거라면서 80년대 국민윤리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정의 사도로 둔갑시키는 서구 매체들을 그대로 숭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가디언, 텔레그래프 같은 앵글로색슨의 미디어들을 그냥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한국 매체입니다. 러시아의 타스, 스푸트니크 같은 매체들은 아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타스, 리아 노보시치를 언급하는 경우는 로이터, AP통신이 인용하면 이를 재인용하는 수준입니다. 또 알자지라 같은 중동 매체는 모니터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매체들의 기사도 좀 특이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관측이 나오고 있다든지 분석이 나온다는 문장을 남발합니다. 관측이나 분석에 발이 달려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관측과 분석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작성하는 기자들은 한국의 소위 명문대학 졸업생들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대학 교수님들이 칼럼을 쓰거나 논평을 합니다. 한국 사회 지식은 이처럼 대기업 창사 기념일에 나눠주는 자가 소비식권과 비슷합니다. 서구 미디어를 베낀 고만고만한 지식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 돌고 도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만 들고 있습니다. 자포리지자 원전만 해도 러시아가 오래전 장악해 운영하고 있는 곳에 러시아가 포격을 가한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알렉산드르 두긴의 경우를 보면 한국에는 번역본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위 전문가 그룹은 서구 미디어의 주장에다 자기 주관을 섞어 아는 체 하는 게 현실입니다. 키릴 알파벳조차 모르는 슬라브, 러시아 전문가가 한국에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